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시행 4개월째가 됐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의성군과 노동부, 세무서 직원이 함께 영세 사업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3명의 신청 대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주가 머뭇거리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매출 규모 등이 드러나 별도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국세 측면에서는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비용이 월 13만 원의 지급금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4대 보험을 안 였거든요. 앞으로는 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한테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4대 보험 납부액이 월 13만 원 정도로 크지만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1만 원 정도로 낮춰집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을 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시면 최저임금 인상분과 사회보험료의 부담분을 거의 상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번거로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있어서 1년 한시적인 제도라서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의성군이 81%로 경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8%에 달해 높아 보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농철만 되면 반복되는 가뭄으로 충북 중북부 지역 농가들은 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강 물을 끌어다 금강 수계의 저수지를 채우는 수계 광역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핵심은 32km에 이르는 송수관로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모내기철에 쓸 물이 없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논밭. 대규모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 저수율이 한때 2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진천을 비롯한 충북 중북부 지역에 반복되는 가뭄 피해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심어져 있는 상황도 말라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럴 때 같은 물 부족을 겪는 금강 대신 상대적으로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충주댐 하류의 조정지댐과 진천 초평저수지를 32km에 이르는 송수관로로 연결하는 방법. 충주 용당 저수지까지 18km, 다시 음성 금석 저수지로 8km, 여기에 삼용보까지 6km의 관을 매설해 한강물로 금강 수계를 채우는 겁니다. 하루 최대 5만 톤을 끌어와 충북 전체 농경지의 29%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부터 기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7개를 거쳐서 이제 그 금강 미호촌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송수관로 32km를 설치해서 시기적과 그 지역적으로 물 균형을 이루어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및 다만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할 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필요한 양의 물을 충주댐에서 끌어올 수 있을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점은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시장 후보로 이강덕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경주시장과 영양군수는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경주는 이동우, 준하경, 최학철 3명, 영양은 오도창, 윤철남 2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경주 4개 선거구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2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경선일과 경선 방식은 후보자별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를 지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폭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이는 남성이 독점한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교원 노조를 만들었다가 투옥된 교사들이 5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한국교원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대무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고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한 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석 고 강기철, 고 신동영 씨는 1961년 10월 군사정권 시절 한국교원노조를 결성한 뒤 이적행위와 용공선동으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징역 15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과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전임 행장 비리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하춘수 전 행장도 6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임 행장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미시가 추진한 1조 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구미시청과 구미꽃동산 공원 조성 사업자 사무실과 주거지들을 한 번 더 압수수색해 사업자 선정 유착 의혹과 사업자 심사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1조 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제곱미터 공원터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 체납하고 대신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남기기로 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오늘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